갈수록 혼전 영상을 띄고 있는 2021-22 시즌, 이번 영상은 27라운드 정리 영상입니다. 가장 먼저 밀란과 우디네스의 경기가 치러졌는데요. 1대1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레앙의 골로 밀란이 앞서 나가는데요. 하지만 우도지에게 동점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결과와는 별개로 밀란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경기인데요. 특히 우도지의 골 장면에서 핸드볼 상황이 명백히 의심이 드는 상황에서도 골이 인정된 부분은 특히 더 아쉬울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이 장면에서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고 곧바로 파울을 선언해버린 점도 무척 의아했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위기에 빠진 밀란입니다. 캐시에는 이제 거의 태업이나 다름없는 플레이를 선보이고 있고요. 데르비의 영웅이었던 지루는 최근 경기에서는 거의 머리로 떨궈주기 원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비치는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로 전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경기 우리의 도련님 말디니가 조커로 출전을 했지만요. 진지하게 1군에서 뛸 레벨이 아닙니다. 그동안 일관되게 써오던 전술이 최근 말을 듣지 않으면서 두 경기 연속 하위권 팀과 비기게 된 피올리 감독의 밀란인데요.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바로 이 경기, 인테르가 제노아에게 비겼다는 사실이겠습니다. 주중에 있을 코파 이탈리아 일정 때문에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 멤버를 가동했던 인테르였는데요. 수비진에 담브로시오가 선발 출전을 했고요. 라우타로 대신에 산체스가 역시 선발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테르가 실수가 많았어요. 수비진에서 이렇게 어이없는 실수도 자주 나왔고, 이런 식의 세밀하지 못한 공격 실수, 그리고 믿었던 브로조비치마저 실수가 잦았죠. 특히 골 결정력이 너무 심각합니다. 최근 리그 2경기에서 인테르는 슈팅 50개를 때리고 한 골도 넣지 못하는 최악의 결정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경기는 골대를 맞추는 불운까지 있었죠. 경기 막판 슈퍼조커 카이세도까지 투입을 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제 믿을 구석이 딱 하나 남았죠. 드디어 고젠스가 부상에서 돌아왔습니다. 공격 쪽에서 힘을 좀 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너 코레아, 너는 제발 그만 좀 아프자. 다음 경기는 살레르니타나와 볼로냐인데요. 여기도 1대1 무승부로 경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아르나우토비치가 노세바 우려가 있었는데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경기도 선취골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살레르니타나는 조르티아가 골을 만들었는데요. 아탈란타 유스 출신인 나디르 조르티아는요, 99년생의 선수인데요. 드디어 세리에A 부대 첫 골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살레르니타나는요, 니콜라 감독을 선임한 이후로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경기도 볼로냐를 상대로 15개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도 보여줬었습니다. 다음에는 엠폴리와 유벤투스입니다. 난타전 끝에 유벤투스가 3대2로 이겼습니다. 이번 경기는 블라우비치 이야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짜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번 경기 멀티골을 기록했는데 두 골 장면 모두 침착함이 미쳤습니다. 어떻게 어린 선수가 저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다 볼 키핑 능력 미쳤죠? 후반 막판까지 버티는 힘도 지렸습니다. 이런 모습만 꾸준히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솔직히 홀란드 부럽지 않은 선수가 될 것 같은데요. 제 기준에서는 일은 잘하는데 참 싸가지가 없네요. 모처럼 득점이 시원하게 터졌던 유벤투스였습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모이세 켄도 골을 넣었고요. 아, 얘는 벌써 리그 4골째라는 것도 솔직히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소 얼빠진 수비는 반성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측면에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위치해 있는데 수비 쪽에서 전혀 견제를 해주지 못하는 모습은 꽤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어 보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악재가 있었던 유벤투스인데요. 자카리아가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는데 한 달 정도는 뛰지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스올로와 피오렌티나의 경기는 2대1 사스올로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생각할수록 사스올로는 이번 시즌 어이가 없습니다. 강팀들을 너무 잘 때려잡는 경향이 있어요. 이번 시즌 9승을 기록하고 있는 사스올로인데 그 중에 5승이 유벤투스, 밀란, 라치오, 인테르 그리고 피오렌티나 등 상위권 팀들에게 거둔 승리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약팀들에게는 오히려 발목을 많이 잡혔다는 얘기겠죠. 특히 최근에는 공격력이 확실히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심에 바로 트라우레가 있죠. 이번 경기도 팀의 선취골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번 시즌 리그에서 3골에 어시스트 4개를 기록하고 있는 트라우레인데 최근 3경기에서 2골에 어시스트 2개를 몰아치고 있습니다. 피오렌티나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바로 보나벤투라였습니다. 핸드볼 파울로 옐로 카드를 받게 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죠. 심판한테 막 개기기 시작합니다.
결국 존나 어이없게 그 자리에서 퇴장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베테랑 선수라면 이런 거 조심해줘야죠. 그리고 그 뒤에 피오렌티나의 동점골이 터지는데 확실하게 말할 수 있겠죠. 이 퇴장이 아니었다면 피오렌티나 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바로 드디어 카브랄이 세리에A 데뷔골을 신고했다는 겁니다. 블라우비치 공백 잘 메워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번 시즌 유독 폼이 좋지 않던 카스트로빌리가 점점 움직임이 좋아지고 있다는 점 정도 되겠습니다. 토리노와 칼리아리의 경기는 칼리아리의 2대1 승리였습니다. 맞자리에 칼리아리가 확실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거둔 5승 중 4승을 후반기에 몰아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의 유일한 득점 루트인 주앙 페드로가 최근 10경기에서 단 한 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는 최악의 부진을 겪으면서도 의미 있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벨라노바가 선취골을 만들어냈던 칼리아리, 이후 토리노에게 동점골을 내주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데이올라가 결승골을 뽑아내면서 이겼습니다. 이 승리는 크라뇨 골키퍼의 선방도 한몫했었죠. 현재 치열한 강등권 싸움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승리로 칼리아리가 드디어 강등권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토리노는 벨로티가 부상 복귀 이후 2경기 연속골을 기록했다는 점에 만족해야 할 것 같네요. 다음은 베로나와 베네치아, 베로나가 3대1로 이겼습니다. 원기옥이 잔뜩 모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바로 시메오네 얘긴데요.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최근의 골은 작년 12월 12일, 그러니까 석 달 가까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요. 이번 경기 완전히 터졌습니다. 1대1 찬스는 거의 놓치지 않는 완벽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본인도 3골을 몰아넣으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시즌 2번째입니다. 그러면서 득점 순위도 다시 리그 3위까지 치고 올라갔습니다.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다면 득점 랭킹 상위권에 들어있는 선수 중에 유일하게 시메오네만 PK골이 단 한 개도 없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베로나의 순위는 9위, 하지만 7위 라치오와도 승점 3점 차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유럽 대회에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페지아와 로마가 1대0으로 똥줄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냥 들어가 일마 이렇게 들어가. 진짜 골이 더럽게도 안 들어가던 로마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경기가 있을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찬스는 진짜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위치에서 슈팅도 많이 때렸는데요. 문제는 슈팅 정확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찬스를 허무하게 날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계속해서 공격을 주도해 나가면서 골이나 다름없는 슈팅도 많이 때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 프로베데 골키퍼의 손에 걸리는 경우도 허다했죠. 그리고 더 대박인 건 경기 중 한 번도 맞추기 힘든 골대를 이번 경기 로마는 무려 4번이나 맞췄다는 겁니다. 진짜 심하다 싶을 정도로 경기가 안 풀렸어요. 슈팅 31개, 유효 슈팅만 10개를 때리고 아예 필드골이 없었던 로마였습니다. 심각했죠. 심지어 상대는 야코프 살라가 전반 13분 만에 부상으로 아웃이 되고 45분 만에 아미앙이 퇴장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도 로마는 마지막에 운이 있었습니다. 마지오레가 수비하는 과정에서 자니올로 얼굴을 걷어차는 바람에 PK가 선언된 겁니다. 결국 타미가 99분에 골을 집어넣었습니다. 지난 경기 퇴장 징계로 무리뉴 감독 없이 경기를 치렀던 로마는 이렇게 극적으로 1승을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라운드 9번째 경기는 라치오와 나폴리입니다. 나폴리가 2대1로 이겼습니다. 아체르비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급격하게 수비 라인이 약해졌던 라치오였습니다. 특히 양풀백 라두와 마루시치는 거의 공격적으로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조합이었죠. 특히 크로스의 정확도 측면에서 두 풀백은 거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따라서 공격도 날카롭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전반에는 많은 활동량과 강한 압박을 통해서 나폴리 실수를 여러 번 유도해내고 그로 인해서 좋은 찬스도 여러 번 만들었던 라치오였거든요. 근데 후반에는 도리어 라치오가 실수가 많아집니다. 이 실수는 실점이 되죠. 첫 골은 인시냐가 넣었는데요. 이번 시즌 첫 번째 필드골입니다. 인시냐의 마지막 필드골이 작년 5월 11일이었으니까 무려 9달 만에 필드골을 넣었군요. 일단 페드로가 동점골을 만들어냈던 라치오였는데 후반 추가 시간에 파비앙 루이즈가 결승골을 뽑아냈습니다. 밀란과 인테르가 모두 비기면서 다시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았던 나폴리입니다. 라치오는 이번 경기에서 교체로 아체르비가 투입되면서 부상에서 돌아오게 된 점이 그나마 위안거리라고 하겠습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는 아탈란타와 삼프도리아인데요. 놀랍게도 아탈란타가 4대0으로 이겼습니다. 놀랍다고 한 이유는 아탈란타의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짐시티와 데미랄이 경고 누적으로 빠지면서 수비진에 미드필더 데론을 세울 수밖에 없었고요. 공격진에서도 자파타와 무리엘이 모두 부상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탈란타는 수비로 들어간 데론을 최대한 높은 위치까지 끌어올리면서 상당히 공격적인 전술을 구사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아탈란타는 아주 많은 수의 슈팅을 기록하면서 골을 뽑아냈습니다. 스트라이커는 없지만 2선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기회만 나면 슈팅을 때렸는데요. 다행히 이번 경기는 슈팅 0점이 잘 맞으면서 골로 쉽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 주인공은 코프 메이너스였습니다. 공교롭게도 본인의 생일이었는데 세리아 무대 처음으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승리에 일조를 했습니다. 여전히 유벤투스와 아탈란타의 4위 경쟁이 치열한 지금, 과연 마지막에 어느 팀이 웃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라운드는 예상치 못한 결과가 참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28라운드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질지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